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주역 중의 하나가 방탄소년단일 텐데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기존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제치고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한국 일보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로 느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영업이익은 3대 기획사로 불리는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빅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 987억 원으로 24% 증가했다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했는데요. 매출액은 5,8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24억 원을 기록했네요. 빅히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이어갔다며 멀티 레이블 체제 구축 등 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도 폭발적인 매출 확장과 높은 성장률 유지를 동시에 이어나간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빅히트에 따르면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앨범이 가온 차트 기준 약 372만 장 판매되고 신인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앨범 판매도 호조를 보여 총 앨범 판매량이 600만 장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빅히트 측은 지난해 각 사업 부문 분사를 통해 분야별 전문 법인 체계를 갖췄다며 특히 플랫폼 부문에서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매출 비중을 크게 늘려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빅히트의 지난해 플랫폼 부문 수익은 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이 매출 규모, 성장률 면에서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빅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대 기획사로 꼽히는 SM 엔터테인먼트 404억 원, JYP 엔터테인먼트 435억 원, YG 엔터테인먼트 20억 원 등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합한 수치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가 일부 취소, 연기되는 등 악재가 있는데요. 빅히트는 감사보고서에서 보고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사는 2020년 4월로 예정된 국내 공연을 취소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황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는 가운데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기름값 하락이 보이고 있네요. 국제유가 폭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대로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 선을 밑돈 건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5개월째인 지난해 4월 초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지난달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39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0일까지만 해도 리터당 1,500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20일 사이 리터당 100원 이상 급락한 것인데요. 앞서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30일 기준으로 1,204원으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조만간 1,1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소 2-3주간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유가 하락폭이 워낙 커 휘발유 값도 1,2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3주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고 하네요. 국제유가는 이달 초 유가 전쟁에 불이 붙으며 중순께 배럴당 30달러 선이 붕괴한 뒤 최근 20달러 초반대에 맴돌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7.4% 내린 19.92달러에 거래됐으며 브렌트유 5월물 가격도 30일 17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사우디가 4월 원유 공급량을 하루 1,230만 배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증산이 현실화함에 따라 4, 5월 국제유가는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주지사와 그의 친동생이 방송에서 현실 형제의 모습을 보여줘 화제를 모은 적이 있죠. 안타깝게도 그 주인공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남동생이자 CNN 방송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똑똑하거나 부자이거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상관없다며 내 동생 크리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리스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젊고 강하다며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크리스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방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상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밤 9시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 쿠오모 프라임타임은 자택에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쿠오모 형제는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화제를 모으는 인물이죠. 쿠오모 가문은 미국 내에서 케네디, 부시 가문과 함께 정치 명문가로 꼽히는데요. 크리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쿠오모 주지사가 출연해 농담 섞인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미국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앞서 크리스가 방송에서 뉴욕 주지사이자 저희 형인 앤드류 쿠오모라고 소개하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자 쿠오모 주지사는 대뜸 엄마가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터뷰 도중 크리스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에게 전화할 시간을 내라, 엄마가 기다린다고 하자 앤드류 주지사는 인터뷰하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했다며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나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동생의 감염 사실을 뉴욕주의 브리핑을 통해 직접 공개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정부에서 소득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연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소위 성공한 벤처인들의 연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조선일보는 최고 연봉을 기록한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10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 최저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봉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순이었습니다. 연봉은 급여와 성과급, 퇴직급, 주식 매수 선택권 등 연간 받은 모든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리니지 게임으로 유명한 NC소프트의 창업자 김택진 대표는 작년에 급여 18억 4,700만원과 상여 75억 8,600만원 등 94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본래 김 대표의 연봉은 예전부터 엄청나기로 유명했는데요. 2018년에는 138억 3,60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도 62억 원이었습니다. 그 전해인 2016년과 2015년에도 각각 24억 2,900만원, 21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5년간 받은 연봉만 합쳐도 340억 원이 넘을 정도네요. 김 대표는 창업자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대표이사로 경영 최전선에 있습니다. 연봉 2위인 넷마블 창업자인 방준혁 이사회 의장은 작년에 13억 8,600만원을 받았는데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죠. 방 의장은 이사회 의장 직함이긴 하지만 주요 경영사항을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3위인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즉 GEO는 12억 3,7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 GEO는 현재 등기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고 이사회 의장도 아닙니다. 글로벌 사업을 책임지는 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연봉이 많으면 같은 회사 임원의 연봉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는 별반 상관이 없었습니다. 김택진 대표가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 한들 NC소프트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카카오 직원보다 훨씬 많아지진 않는 것이죠. 인터넷과 게임 업계의 전체 연봉 킹은 사실 김택진 창업자가 아니라 NC소프트의 배재현 부사장이었습니다. 배 부사장은 작년 연봉 162억 3,700만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스톡 옵션 143억 6,3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이걸 제외한 급여와 상여만 보면 18억 7,400만원이었는데요. 작년에만 창업자보다 연봉이 일시적으로 많았을 뿐 연봉 구조를 보면 김 창업자가 사실상 최고 연봉자인 셈입니다. NC소프트 직원 3,639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8,641만원이었는데요. 직원 평균 급여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기준으로 스톡 옵션이 포함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만 보면 NC보다는 넷마블이 더 후한 회사였는데요. 넷마블의 권영식 대표는 11억 8,700만원, 급여 5억 1,500만원, 상여 6억 5,400만원으로 NC의 임원보다 절반 이하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넷마블 직원 777명의 평균 급여는 9,700만원으로 NC보다 1,000만원 정도 많았습니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가 29억 8,400만원, 급여 12억 원, 상여 16억 8천만원이었는데요. 네이버 직원 3,434명의 1인 평균 급여는 8,455만원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쿠팡 내에서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 쿠페이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쿠페이가 핀테크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투데이는 쿠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 부문을 분사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쿠팡은 4월 1일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하고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쿠팡페이는 기존의 쿠페이 결제 사업 외에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인데요. 분사 인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전언입니다. 현재 쿠팡 내 쿠페이 담당 인력만 수백 명 수준인데요. 쿠페이 전체 또는 일부가 분사할지 여타 인원이 더 추가될지는 분사 이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설법인 대표는 핀테크 사업부 기술총괄인 경인태 시니어 디렉터가 맡게 되는데요. 경신임 대표는 2014년부터 쿠팡 간편결제 시스템의 기술 총괄을 맡아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쿠팡페이는 핀테크가 아닌 테크핀 기업입니다. 테크핀은 IT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금융을 말하는데요. 기술 총괄 담당이 대표를 맡으면서 테크핀 방향성이 보다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쿠페이 사용 등록 인원은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2019년 4월 17일에 발표한 2018년 간편결제 거래액 규모에 따르면 쿠페이는 3위입니다. 1위가 스마일페이, 2위가 네이버페이인데요. 2019년 들어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약진하면서 순위 변화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쿠페이는 쿠팡 이용자들이 즐겨 쓰는 간편결제인데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 인식을 통하지 않고 쿠팡이 자체 개발한 부정거래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구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결제가 완료되는 원터치 결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